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보안 로봇 회사 나이트스코프인데요. 2025년 이 회사의 여정은 정말이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뭐랄까 아찔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죠. 연초에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 곤두박질 치고 또다시 반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로봇이 인간 경비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올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나이트스코프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핵심 아이디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따져볼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계속 오르는 인건비, 또 사람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보안의 빈틈 같은 문제들 때문에 로봇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과연 나이트스코프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도대체 나이트스코프가 뭐 하는 회사냐 궁금하시죠? 나스닥 티커는 KSCP, 한마디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비상통신 기술을 싹 다 묶어서 공공안전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딱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자율 보안 로봇 ASR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 같은 데서 가끔 보는 파란색 비상벨 기둥 있죠. 바로 그 비상통신 장치 ECD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 경비원을 돕거나 아예 그 자리를 대신하는 솔루션을 파는 게 이 회사의 핵심 사업 모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2025년 롤러코스터의 첫 번째 구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시작을 알렸던 연초 상황인데요. 2024년을 전환의 해라고 부르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2025년이 딱 되자마자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엄청난 낙관론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순간들,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1월 14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계약을 무려 10건이나 터뜨립니다. 특히 댈러스에 있는 대형 자동차 그룹이 주차장 보안용으로 K5 로봇을 2년 계약했다는 소식은 시장의 주목을 확 끌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2월 20일에는 이걸로도 모자라서 아주 강력한 1분기 실적에다가 연방시장 진출이라는 더 큰 호재까지 그냥 한꺼번에 발표해버립니다.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시작부터 막 터져 나오니까 소셜미디어가 아주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스탁스파이라는 투자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 가격에서 2배는 갈 거다.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던 그 엄청난 긍정회로, 그 분위기를 정말 딱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다들 나이트스코프의 미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당시 발표됐던 1분기 성적표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총 매출 29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총 마진 손실률입니다.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23%로 와, 이 개선폭 보이세요? 이건 그냥 물건 많이 팔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회사가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순손실도 19% 줄었고 비상통신 장치 신규 주문도 541건이나 받았으니 수요는 정말 짱짱하구나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겁니다. 연방시장으로의 확장.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 로봇을 배치하고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의 공공안전 전용 네트워크 프론트라인이랑 파트너십까지 맺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연방정부 계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맺으면 잘 바뀌지도 않고 이건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나이트스코프 기술 우리가 믿고 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늘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롤러코스터는 없잖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연초가 지나고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나이트스코프는 생각지도 못했던 성장통을 아주 혹독하게 겪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회사가 더 크려고 하니까 오히려 발목을 잡는 문제들, 바로 자금 문제와 부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기의 순간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모든 성장 기업이 겪는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계약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더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돈, 즉 자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돈을 구해와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따라붙게 마련이고 나이트스코프 역시 이 숙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스코프가 내놓은 카드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였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았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골치 아픈 공급망 문제도 해결해서 성장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또 시장에 이 회사 지금 현금이 급하구나 하는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였죠. 유상증자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직접적인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공급망 문제였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 똑 떨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그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2분기 실적 발표 때의 충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310만 달러는 벌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냐? 실제 매출은 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어닝 쇼크죠.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통신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했던 건 회사 측에서 이 문제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면 희망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주당 순이익, EPS는 마이너스 0.90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18달러 손실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어요. 이건 회사가 비용 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핵심 사업인 자율보안 로봇 서비스 매출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갔고 부품이 없어서 난리인 와중에도 신규 고객을 19곳이나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써니베일에 거의 1000평에 가까운 새 본사까지 마련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롤러코스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야겠죠? 연중 내내 혹독한 성장통을 겪은 나이트스코프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남은 숙제들은 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위기 이후의 반등 노력과 여전히 남아있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래 위기일 때 기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나이트스코프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9월과 10월에 연달아서 100만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및 갱신 계약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이트스코프 제품을 원한다. 는 고객들의 강력한 수요를 시장에 똑똑히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 계약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반복 수익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고객들이 계약을 갱신했다는 건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반복 수익 기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나이트스코프 내부 문제 말고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외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보안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 유니트리의 로봇이 해킹에 너무 취약해서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건 비단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트스코프를 포함한 모든 로보틱스 기업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코어 카드를 한번 보시죠. 먼저 긍정적인 요인, 300만 달러가 넘는 강력한 신규 계약 모멘텀이 있고요. 안정적인 연방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반복 수익 기반,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시장 자체가 연평균 25%씩 큰다는 긍정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공급망 문제,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 그리고 업계 전체의 보안 문제,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획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실행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월가의 투자 분석 기관인 레이크 스트리트의 의견을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트스코프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8달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 있지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트스코프의 2025년은 과연 성공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등의 연속이었을까요? 분명한 성장세와 강력한 수요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운영 리스크도 뚜렷하게 존재하죠.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나이트스코프가 남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판단은 우리 투자자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 나이트스코프의 2025년, 그야말로 아찔했던 롤러코스터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